옛날에 그 한 5억만 년 전에 화류어라고 있었어요. 화류어라는 게 있었는데, 화류어는 신경 조직이 없어요. 뇌가 없습니다. 뇌가 없이 그냥 이렇게 물 속을 떠다녀요. 떠다니다가 입으로 이제 그 먹을 게 들어오면 아무거나 먹습니다. 먹고 그렇게 이제 사는 화류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메바 같은 단세포 생명체들도 자극이 오면 도망을 가고, 뭐 이런 단순한 그 시스템을 가지고 살다가 5억 5천만 년 전인가요? 5억만 년 전에 이제 캄브리아기가 옵니다. 우리 지구에 캄브리아기가 오면서 생명체가 폭발하는 시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생명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단순히 물속을 떠다니는 것만 가지고는 살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포식자가 생겼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속을 떠다니다 보면 포식자한테 잡혀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도망을 가고 해야 되는데, 이제 신경조직이 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뇌가 생기기 시작해서 오면은 도망을 가고 뭐 이래요. 근데 오면 내 도망을 당기면 먹을 건 언제 먹습니까? 굶어 죽거든요. 그래서 뇌에서 드디어 예측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뇌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하는 것. 내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생각한다는 것이 착각이거든요. 책도 여기 있어요. 예. 생각한다는 것이, 생각한다는 착각. 우리가 생각한다는 게 착각인 거예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한다라는 것은 예측하는 것. 그 예측하는 게 뭔가 하면 저쪽에 시커먼 게 오면 이제 예측을 해야 돼요. 저게 포식자일까 먹일까? 이거 안 하면 죽는 거예요. 포식자면 도망가야 되고 먹일 것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오면 도망가던 시스템에서 드디어 예측하는 거예요. 예측해서 저거는 뭐 예측이 틀리더라도 틀려서 많이 잡혀 먹기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저거는 내가 먹어야 되는 거, 내가 도망가야 되는 거, 이런 내가 이제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 예측 시스템이 생기면서. 그래서 이게 단순히 예측이 하려고 하면은 그냥 자극이 오면 반응했잖아요. 그게 아니고 자극이 오면 내가 느낀다라는 게 생겨야 돼요. 자극이 오면 내가 경험하는구나. 그러니까 여기 있어야 되거든요. 자극이 오면 내가 느낀다라는 게 자의식이에요. 자의식. 자아의 의식이라고 불러요. 마음의 표상이라고 부릅니다. 용어가 참 어렵습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이런 게 내가 느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경험합니다. 이제 그냥 단순히 감각이 접하는 반응을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걸 현상적 경험이라고 부릅니다. 니콜라스 험프리 같은 사람이 정립을 해놓은 건데, 현상적 경험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경험을 이제 하는 거예요. 경험을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내가 저걸 보고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 기분 좋은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경험하면 상대도 똑같이 그렇게 할 거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곰을 보고 내가 두려운 경험을 했다면 상대도 똑같이 두려운 경험을 할 거라고 내가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생존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만 그래 하는 게 아니고 강아지도 이 현상적 경험을 합니다. 동물들도. 그럼 뭔가 하면 어미개가 새끼개하고 놀아주잖아요. 어미개가 새끼개하고 놀아주면 어미개는 자기가 기분 좋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새끼도 기분 좋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런 현상적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도 그렇게 현상적 경험을 할 것이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감각의 반응에서 바로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하는 현상적 경험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경험하는 게 필요해야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경험이 없는 건 예측이 안 되잖아요. 경험한 것만 예측하거든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저번에 내가 보신 분들은 이거를 아마 그냥 얼룩얼룩한 그걸로 보이실 거예요. 얼룩얼룩한 거. 아마 이거는 예측이 되게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좀 얼룩말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종교인들은 예수님 얼굴도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본인이 경험한 걸 근거로 우리가 이걸 예측하게 있다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그 베럿 교수의 테드 강연에서 내가 따온 거예요. 테드 강연에서 따온 건데, 이건 이제 여러분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게 뱀이란 말이에요. 뱀. 이게 대부분 다 이제 다 안단 말이에요. 뱀. 네.
이거 뱀을 보면은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게 뱀인 걸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이걸 다시 보면 요 뱀 얼굴이 보인다고요. 요 뱀이네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한 것을 근거로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그게 뭔지 모르고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경험맹이라고 부른다고요.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경험하고 나면 이제 그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우리가 세상을 짐작하고 사는 거예요. 세상을 그냥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다 짐작하면서 사는데 어떤 짐작? 본인이 경험한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짐작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험이 어떻게 되느냐? 개념화, 범주화가 됩니다. 오늘 초반 이야기는 조금 어려울 건데 빌 게 없어요. 이게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해놨어요. 개념화, 범주화가 뭔가 하면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치와와, 말티즈,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은 강아지라고 개념화하는 거예요. 강아지. 요건 치와와라고 개념하고, 요건 말티즈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개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는 까마귀, 까치 이렇게 개념화 해놓는다고요. 그럼 요거를 합쳐서 강아지라고 넓은 의미의 개념화를 합니다. 요런 다 합쳐서 새라고 개념화를 한다고요. 그 다음에 더 큰 의미로 동물이라고 개념화를 해버리는 겁니다. 범주화를 한다고 그래요. 범주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갑자기 강아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치와와인데 예를 들어서 생각이 안 나면 그 뭐더라 하여튼 강아지 있잖아. 강아지 더 위 상위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강아지도 기억이 안 나. 그러면 그 동물 있잖아. 동물 이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개념화 범주에서 굉장히 체계를 만들어서 우리가 빨리 사용하기 위해서 내는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념화가 범주화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개념안에 놓은 개념으로 내가 A가 있었으니까 이제 B가 있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인과관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인과도 내가 만들어낸 산물이라고. 이렇게 인간을 만들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인과가 없잖아요. 그러면 억지로라도 인간을 만듭니다. 빨간 모자를 써갔는데 그날 로또에 당첨된 거예요. 그러면 노도 사러 갈 때마다 빨간 모자를 씁니다. 억지로라도 만들어야 돼. 이걸 아포피니아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없어요. 아포피니아라고 불러요. 어쨌든 내는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야 개념화 범주화 해놓고 인간을 만들어야 이게 이제 세상을 볼 수 있거든요. 이걸 기납적 추론이라고 합니다. 내가 용어 설명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걸 기납적 추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개념화, 범주화 되면서 우리가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만약에 우리가 성공을 예를 들겠습니다. 성공을 어떻게 개념화할 거냐? 성공을. 만약에 성공을 내가 개념화해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성공이라고 개념해 놓으면 성공은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나는 그런 관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성공은 행복하게 사는 게 성공이다라고 개념화해 놓으면 행복하게 사는 게 성공한 삶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각자가 주관적으로 개념화해 놓은 거예요. 어떤 관점을 스스로. 사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쳤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공은 돈을 많이 버는 거라고 개념해 놓으면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돈을 안 벌면 우리는 실패하는 인간인 거예요. 그렇지만 화목한 가정이 성공이라고 개념해 놓으면 화목한 가정을 사는 사람 돈이 한 번도 없어도 성공한 삶인 거예요. 그건 다 어떻게 개념화한 거예요. 개념화가 이렇게 우리가 관점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관점을 만들어서 좋다 그러다 옳다 좋다 나쁘다를 보는 거예요. 이것을 불교에서는 아상이라고 하더라고. 아상. 자아의 상, 아상을 버려라 이런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관점.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해석하는 거. 해석하면서 저건 나쁜 거, 저건 좋은 거, 저건 중립적인 거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 판단한다고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합니다. 예측을 하고 근데 그 예측 오류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예측 오류 되게 많아요. 우리가 굉장히 현명하게 예측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예측 오류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습니다. 어떤 A 그룹한테 나이가 굉장히 어린 2살이나 3살 된 어린이 사진을 몇 장 보여줍니다. 또 B 그룹한테는 나이가 한 15살, 16살 정도 되는 애들의 청소년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두 그룹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를 들면 누구도 답을 맞출 수 없는 거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관악산에 있는 이게 전파를 쏘는 이런 거 있죠. 전파 수신기 하는 그게 몇 개 있을까?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린이 사진을 본 사람은 2개, 3개, 4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10세 이상의 사진을 본 사람은 한 10개 정도 안 될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추측하는 게 우리가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이렇게 오류투성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수도 없이 많아요. 예측 오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거의 다 틀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뇌는 왜 이렇게 관점을 만들고 개념화 범주화해서 관점을 만들고 왜 이 짓을 하고 있느냐? 그래도 이게 낫거든요. 이게 생존하기가 훨씬 수월한 거예요. 무작위한 세상에 동서남북을 모르는 것보다는 틀리더라도 요거 때문에 요거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도망가든지 먹든지 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도 좀 확률적으로 나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감정을 만드는 거예요. 감정을 만드는 거. 감정을 만들어내요. 감정을 만들어서 사자가 보면 저기 고민에, 저기 사자네, 저기 공은 나를 공격할까? 도망갈까? 나한테 공격할 수도 있어. 공격하면 나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위험할까? 위험해. 도망가야지.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곰을 딱 보는 순간에 두려움이 딱 생기면 도망갑니다. 그게 곰이 아니었을지언정, 예측이 틀렸어, 엉터리였을지언정 도망간다고요. 그게 유리하다고. 별거 아니겠지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만듭니다. 보상과 고통, 두려움과 보상, 쾌락을 만듭니다. 즐거움. 그래서 좋은 음식을 보고 먹도록 그걸 먹으면 즐거움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먹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곰을 보면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낭떠러지를 보면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안 뛰어내립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뛰어내립니다. 편도체가 마비돼서 두려움이 없어진 사람들은 생존을 못해요. 생존을 못해요. 그런데 그게 두려움이거든요. 그런데 두려움인데 우리 뇌는 그렇게 현상적 경험을 하는 범위를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더 내가 정교해지기 시작해요. 훨씬 더 정교해지기 시작해서 그런 범위를 넘어서서 아무런 자극이 없는데도 스스로 현상적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두려운 거예요. 아이고야, 5년 후에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두려워요. 자국도 없는데 그걸 우리가 불안이라고 합니다. 두려움은 지금 눈앞에 있는 위험을 우리는 두렵다고 표현하고 그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불안이라고 합니다. 불안은 BNST를 중심으로 한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현상적 경험입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진화적으로 개발한 내가 도망가기 위한 장치고요. 우리는 이제 내가 점점 더 정교해져서 아무것도 없는 내가 스스로 뭘 막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오만 걸 다 만들어내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만들어낸 불안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괜히 쓸데없이 남편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좀 잘못될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을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왜? 뇌는 그렇게 만들어내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감정을 만들어내요. 뇌는 예측하고 개념화해서 개념을 만들어서 관점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감정을 만들어요. 왜 만들까요? 생존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요. 그게 오류투성이고 말도 안 되게 걱정을 해서더라도 그게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게 마지막에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은 이게 내 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내 몸에 일어난 사건. 벌이 날아왔으면 여기가 쏘잖아요. 이거는 나에게 벌이 쏜 거예요. 뭔가 나라는 자아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아가 그렇게 형성돼요.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아는 나와 남의 구분을 해야 돼요. 저쪽에 돼지가 벌에 쏘이는데 내가 도망가고 있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 에너지만 쏘고 이상한 짓을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저쪽에 돼지가 벌에 쏠 때 도망가고 저쪽에 강아지가 벌에 쏠 때 도망가고 하면 뭐 생존을 못 했을 거예요. 그건 내한테 쏘인 일이 아니니까 나는 도망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일어났느냐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나와 남의 구분이 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나와 남을 구분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불교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런데 내는 나와 남을 구분합니다. 왜? 내가 살기 위해서.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 중요한 거니까. 남에게 일어난 사건은 별로 내가 중요하지 않아요.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 중요해요. 이렇게 나 자라는 게 형성돼요. 자라는 게 형성되고 그 다음에 개념이 생기고 관점이 생기고 예측하게 되고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벗어난 사람 없을걸요? 다 나를 중심으로 개념적으로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한 경험으로 이야기하고 그 관점으로 생각하고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기 관점으로 나를 받아들이거나 안 받아들이거나 하실 거예요. 자기 관점이 맞으면 내 말을 받아들일 거예요. 자기 관점이 안 맞으면 뱉어낼 거예요. 뭐 저 사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데 오늘 뭐 괜히 왔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내가 강의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본인의 관점이 그런 거예요. 옳고 그러다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 관점이 안 맞으면 뱉어낼 거예요. 내가 자기 관점이 맞으면 받아들일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관점으로 자기의 관점, 자기의 지금까지 경험한 경험으로 판단할 거예요.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받아들일까 말까. 우리는 지금 다 그래 살고 있어요. 그래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그래 살고 있다고. 그런데 만약에 자아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 무아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뭐 굉장히 불교에서도 많은 이야기 하잖아요. 기독교도 이야기 하잖아요.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뭐 이런 이야기 한다고 말만 다르지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 무아를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무아, 불교에서 무아는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거나 자아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자기 몸이 자기 게 아니에요. 이 몸이 내 거라 그랬잖아요. 아까. 그 벌 쏘면 이 나한테 일어난 일인데 그 자아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몸이 자기 게 아니에요. 이게 이상 자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죽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유명한 책도 있죠. 나는 자신이 죽었다고 말하는 남자. 자기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영혼을 떠돌고 다니는, 구천을 떠돌고 다니는 사람이고,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 아닌 거예요. 이거. 그래서 자기는 땅을 봐서 스스로 묻습니다. 자기 죽었으니까 빨리 장사 지내야 되는 거예요. 뭔가 큰 잘못이 생긴 거예요. 코타르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코타르 증후군. 이 반대가 있어요. 반대는 뭔가 하면 자기가 죽은 게 아니고 상대방이 이상한 거예요. 얼굴은 아무리 쳐다봐도 자기 부인이 맞아. 얼굴은 틀림없이 부인이 맞는데 자기 부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이상한 거죠. 자기 부인이 아닌 거. 그래서 의심합니다. 저 사람 변장하고 온 거예요. 뭔가 나를 변장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 실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하고 바람을 피웁니다. 그 여자하고. 그 바람을 피우고 난 다음 여자한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누라한테 가서 절대 이야기하면 안 돼요. 우리 마누라가 화낼 거야. 감정적으로 자기 부인이 아닌 거예요. 자아가 사라지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다리가 자기 다리가 아닌 거예요. 이게 자기 게 아닌 거예요. 나무 이렇게 붙은 거예요. 견디다 못 견디겠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뭔가 이상한 이물감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서 다리를 좀 잘라달라고. 또 세상에 어느 의사가 그 다리를 잘라주겠습니까? 아무도 안 잘라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다리를 훼손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내게 아닌 거예요. 이물감이 붙어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여기에 뭐 이물감이 하나, 거머리나 생쥐가 한 마리 붙어 있으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똑같은 걸 느끼는 겁니다. 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아라는 게 그런 조현병 환자들 있습니다. 조현병 환자들이 자아 개념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자아가 약해지면 득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현상이 생깁니다. 자아가 약해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게 우리가 보통 머리에서 생각을 해서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려고 생각하면 그 전기 신호가 입으로 간다고요. 그 성대를 울리고 해서 말이 나오잖아요.
내가 일으킨 생각이 그 물론 굉장히 짧은 순간이라서 본인이 그 이렇게 생각을 알아차리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생각이 일어나면 그놈은 성대로 올라가고 똑같은 사본이 청각피줄로 갑니다. 청각피줄로. 요걸 N1이라고 해요. 요게 수반 방출, 코로나리 디스차지라고 불러요. 수반 방출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다 잊어버리세요.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서 말을 이제 성대가 떨리면서 말을 하면 요 청각피줄에 갔던 것 신호는 줄어듭니다. 자, 없어져요. 그러면서 말이 들립니다. 내가 입으로 했으니까 귀로 말이 들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아는 거예요. 요건 내가 한 말인 거예요. 왜? 내가 한 말할 것을 청각피줄로 사본을 보내놨거든요. 내가 간다라는 말 할 것 같으면 간다라는 말을 하려고 입으로 보내서 성대를 간다라고 움직이고 동시에 간다라는 신호는 청각피줄에 보냈는데 요거가 들리기 직전에 사라져요. 그러면 간다라는 말이 이건 내가 한 말 맞네. 그런데 이게 안 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현병 환자들. 그런 환자를 내가 찾아와 맨날 그래요. 내가 말만 하면 언놈이 따라합니다. 이래. 내하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자기가 한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한다는 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따라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들 있어요. 내가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생각을 하는데 입으로 말을 하려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생각했다가 뭐 실수로 또 혼자 중얼거릴 수도 있어요. 뭐 혼자 실수할 수도 있지만 안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게 생각한 것이 입으로는 안 나오는데 청각피줄로는 갑니다. 청각피줄로 가면 청각피줄에서 들립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조현병 환자는 내가 한 말이 아닌데 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한청이에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자아가 약해지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환장합니다. 이건 분명히 내가 한 말이 아닌데 그냥 바깥에서 들리는데 난 분명히 들었는데 지금 자기가 했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한청이 들립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자아가 상실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이거와 반대가 또 있습니다. 이거와 반대. 이거와 반대는 뭔가 하면 정반대예요. 그 영매버섯이라고 있어요. 영매버섯. 잘 모르실 거예요. 일반인들은. 영매버섯이 뭔가 하면 그걸 먹고 나면 매직 머쉬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걸 먹고 나면 너와 나의 구별이 사라집니다. 온 우주와 하나됨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영매버섯이라는 거예요. 고대 때부터 그 버섯은 사제들만 먹었습니다. 사제가 기도할 때나 수행할 때나 이럴 때 그걸 먹어요. 그건 기독교 역사에도 많이 나옵니다. 고대 역사에 유대인 역사에도 나오고 이집트 역사, 그 다음에 마야 문명, 고대도 다 있었어요. 그걸 다 먹고 나면 온 우주와 하나 됩니다. 인도나 이런 데서는 온 우주와 하나고요. 기독교는 이슬람 문명에서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천국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영매버섯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내가 10년 전에 인도 갔을 때 수많은 수도성들이 그거 다 먹었습니다. 지금은 불법인지에서 먹는지 안 먹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그때는 내가 먹는지 안 먹는지 확실히 모르지만 보면 그 느낌이 그래. 네팔 같은 데 가면 그 버섯, 레인보우 머쉬룸을 숲으로 팝니다. 지금은 다 이제 불법이 됐을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냥 먹었어요. 먹고 나면, 먹고 탁 앉아가지고 뭐 요가를 한다든지 명상을 탁 하면요. 하늘이 탁 열립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대에서 넘어오면서 이거는 사제들만 먹는 거예요. 일반인이 손댈 수 없는 부분이에요. 왜? 하늘문을 여는 거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사제 외에는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영매버섯이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아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아가 사라지고 우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거와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LSD 마약입니다. 마약도 똑같습니다. LSD는 1950 몇 년도에 스웨덴인가 스위스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거기에서 그 약을 자양강장제를 개발했어요. 개발하고는 그 병원에 있는 직원들한테 이제 그 참가자를 불러 모았어요. 그건 내가 동영상이 있어요. 여기서는 아마 내가 틀기는 좀 그래서 마약을 장려하나 이럴까 싶어서 저는 그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걸 이제 먹어요. 먹고 난 다음에 3시간 후에 인터뷰를 합니다. 어땠냐 물으면 이게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구분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하나 된 겁니까? 물으면 이걸 하나라고 이야기하나 하면서 떠듬하면서 그래 하나 된 것 같아. 그럼 지금 기분 어때요? 이렇게 물으면 즐거우신가요? 이렇게 물었는가? 그래요. 즐거우신가요? 물으면 즐겁다는 게 뭘지요? 개념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걸 한 사람 대부분 다 나는 알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알았다.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은 미국에서는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건 너무 위험한 발언이 될 수 있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질 볼트 테일러라는 뇌과학자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뇌과학을 공부한 신경과학을 공부한 하버드 그 사람인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말을 좀 잘 안 들어요. 이게 걸음이 좀 불편하고 해요. 그래서 어제 너무 과로를 했나?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이 런닝머신 트레드밀에 올라가서 이제 운동을 좀 하면 낫겠지 싶어서 이제 운동하러 올라갑니다. 운동가서 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해요.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못하겠는 거 이상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화장실에 갑니다. 샤워실에 가가지고 딱 샤워실에 들어갔는데 자기 손과 샤워실 벽에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나의 구분이 사라진 겁니다. 그분이 유명한 책도 되게 많이 썼었어요. 구분이 사라지고 너무나 행복한 상황이 열린 거예요. 온 우주와 하나됨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너무나 행복하고 아름답고 너와 나의 구분이 없는 정말 모든 일체감을 경험한 거예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소위 말 깨달음의 상태, 그게 깨달음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정신이 좀 돌아와요. 돌아오면 내가 지금 왜 이러지? 근데 그게 자측두엽에 출혈이 생겼어요. 뇌졸중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출혈이 서서히 조금씩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런 상태로 됐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가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뭔가 문제가 있지 하는데 오늘 손이 왼쪽이니까 오른손이 떨어지고 오른손이 다운으로 툭 떨어져 힘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뇌과학자니까 알잖아요. 내가 뇌졸중이 왔구나. 를 직감하고 이제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다. 근데 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든 생각이 자기는 너무나 완벽한 경험을 했어요. 하늘을 맛봤다. 그랬는데 이거를 지금 도움을 요청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드는 거예요.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이게 뇌졸중이야. 도움을 요청해야지 라고 해서 이제 명함을 찾아서 전화번호를 돌리는데 번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글자를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언어 중추 쪽이니까 말도 막히는 거예요. 언어 중추에서 언어가 있는 쪽에서 개념화를 합니다. 너와 나의 개념, 옳다 그르다의 개념, 나와 저 사람들 다 구분하는 개념, 우주와 인간 다 구분하는 개념을 하는데 그 개념이 없으면 모든 게 일체 하나인 거죠. 그 개념하는 그 중추가 출혈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안 되니까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글자를 못 읽으니까 모양을 똑같은 끼끼리 누르기로 한 거예요. 이런 모양은 이렇게 누르고 이런 모양은 이렇게 누르는데 또 한 가지 이 사람이 고백이요. 테드 강연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뭔가 하면 내가 이걸 누르고 다음에 눌러야 되는데 앞에 걸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인식이 지각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출혈이 되면서 또 그런 완벽한 세상에 빠져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 실려가서 운 좋게 전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실려가서 치료를 받는데 돌아옵니다. 개념이 생기고 돌아오면서 황홀감이 깨지는 거예요. 자기는 안 돌아가는 게 맞나 돌아가는 게 맞나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많은 책을 쓰고 강연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개념, 자반구에 있는 개념 시스템이 스톱하면 모든 게 하나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무아의 상태에 도달하는 거예요. 또 있어요. 또 뭔가 하면 왼쪽에 있는 게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로 되어 있잖아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이게 뭐 하는 건가 하면 이게 이제 뇌는 이렇게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하버드에서 한 7가지 네트워크. 이제 그게 이제 주로 기본이 되고 있는 건데 그 네트워크로 되어 있는데 그보다 더 많은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왼쪽에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에 MNN이라고 하면 MNN. 이게 뭔가 하면 나에 대한 생각이에요. 나에 대한 생각. 내가 지금 뭐 어떻고 내가 지금 어떻다라는 나에 대한 생각을 하는
네트워크입니다. 그 왼쪽 밑에 뒤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PCC라고 보이죠. Posterior Cingulate Cortex인데 여기 뭐 하는 역할을 하는가 하면 내가 이 공간 안에 어디에 위치해 있나를 아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게 MNN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예요. 오른편에 있는 게 센트럴 executive 네트워크인데 보통은 그 executive control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센이라고 불러요. 이건 이름을 좀 다르게 부르기도 하는데 상관없어요. 이건 뭔가 하면 우리가 집중할 때 생기는 겁니다. 집중할 때. 이 두 네트워크는 시소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두 네트워크는 시소입니다. 우리가 뭐를 집중하면 자아를 잃어버립니다. 순간 깜빡 잃어버립니다. 뭐가 일어났는지 몰라요. 평소에 우리가 자꾸 쓸데없는 생각이 나잖아요. 이게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하는 겁니다. 계속 뭐 생각이 나고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든 긍정적인 생각을 하든지 뭐 생각이 계속 떠올라요. 그때 너무 괴롭다 그러면 오른쪽 이걸 자꾸 집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호흡에 집중하든 운동에 집중하든 뭐 그림을 집중하면은 요게 시소처럼 요게 다운됩니다. 요 기능이 저하됩니다. 요건 올라갑니다. 그래서 뭔가 막 그림 그리는데 빠져가 그림 그릴 때 잡생각하면서 그리십니까? 그 말이 안 되거든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어디 한 군데 꽉 집중하면 잡생각이 안 떠오릅니다. 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PCC는 우주 공간을 생각하는 거예요. 명상을 한다는 것은요. 명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초집중, 초인적인 집중을 하는 거예요. 호흡에 집중하든 어느 한 대상에 집중하든 쫙 초인적인 집중을 합니다. 초인적인 집중을 하면 시상에서 올라오는 우리 몸에서 오는 외부 감각기관이 시상의 문을 닫습니다. 시상의 감각을 올려보내는 곳이거든요. 시상의 문을 닫아요.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뭘 한참 하다 보면 너 언제 들어왔어 이래요. 들어온지도 몰라. 왜냐하면 감각을 닫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나에 계속 집중합니다. 집중하면 자기를 생각하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다운됩니다. 그러면 PCC, 내가 어디에 있나라는 공간 개념이 다운됩니다. 그리고 시상에서 올라오는 모든 감각은 닫힙니다. 감각이 닫히면 일어나는 현상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테러 집단에 납치를 당하잖아요. 테러 집단 납치를 당하고 이걸 끄고 가겠습니다. 테러 집단에 납치를 당하고 나면 이렇게 안대를 한다고 이렇게 안대를 하고 이제 끌려간단 말입니다. 조금만 있으면요. 거의 대부분이 환상을 봅니다. 바깥의 외부에 감각이 차단되면 내는 스스로 발화하여 환각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내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이거 똑같아요. 고도의 집중, 초인적인 집중을 쫙 합니다. 하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자아를 생각하고 공간의 개념은 사라지고 올라오는 시상의 감각은 문을 닫습니다. 내는 자정도 발화하여 환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천국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책이 이겁니다. 이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에요. 이 논문이 대단해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 뉴버그라는 사람인데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영상의학과입니다. 영상의학 하도 내 브레인을 많이 보고 그런 현상들이 있는 사람한테 내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 다음에 유진 다킬리라는 정신과사하고 둘이 같이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명상이나 수행의 경험, 신비주의적 경험에 대해서 있는 책인데 재밌어요. 그걸 내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놓은 거. 내가 이런 원리로 그런 게 생깁니다. 또 하나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16살 난 소녀가 있었습니다. 16살, 시간을 보고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니까. 16살 난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기도를 합니다. 그럼 한 번씩 하늘 천국을 맛보고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나라를 구하라는 계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16살 난 소녀가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잔다르크입니다. 잔다르크는 측두엽 간질을 앓고 있었습니다. 템포럴 로브 에필lep시가 있었어요. 템포럴 로브 에필lep시가 있으면 지금과 같은 똑같은 현상을 경험합니다. 그거는 인도 사람이었다면 우주와 하나 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고 기독교 기반이면 하나님의 계시를 들은 거예요. 자기의 개념과 관점이 어디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해석은 달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한편은 자아가 그렇게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 또 자아가 소멸되면서 이런 신비주의적 경험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신비주의 경험을 하는 게 뭐 중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막 그래가지고 막 깨달음을 얻으려고 뭐 불교 저보고 욕할 수도 있겠지만 막 그래가지고 뭐 하는데 그 깨달음하고 관계 없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냥 이거는 내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내가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현상. 이거를 다르게 전부 다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그걸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걸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부처님 음성을 듣는 거고, 깨달음을 얻는 거고, 그냥 내 현상들이에요. 이게 모학이잖아요, 모학. 모익한 머리라고, 모익한 머리. 이게 모학이라 모이칸이라고 하거든요. 요런 모양으로 형태로 돼가지고 우리가 그걸 부르는데 그걸 한번 알아놓으면 어떤 게 있는가 요거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게 뭔가 하면 제 앞에 오비토 프론톨 코텍스 밑에 있는 그게 있죠. 그 다음에 인슐라부터 오비토 프리프론탈 코텍스, 미디얼 프리프론탈 코텍스, 엔테리어 싱글레이트 코텍스, 포스terior 싱글레이트 꼭 모학처럼 생겼죠. 이렇게 동그랗게. 그래서 이걸 모학 에리아라고 부릅니다. 이게 우리 의식, 우리 자아를 주관하는 데예요. 자아를 주관하는데 여기 약간 문제가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관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관점 이야기는 뭔가 하면 관점은 조금 전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자기한테 관점 맞는 것만 받아들입니다. 관점 안 맞는 건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관점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관점은 점점 공고화됩니다. 그래서 에이 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내칩니다. 그래서 자기는 오 지금 말이 되는데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관점이 점점 굳어져요. 그게 신념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보통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관점이 점점 공고화 돼서 우리는 관점이라는 감옥 속에 갇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점의 감옥에 갇혀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 절대 안 듣습니다. 자기 관점하고 틀리면 절대 안 받아들여요. 어떤 경우도 안 받아들이는데 지금 내 이야기도 똑같을 겁니다. 자기가 관점 안 맞으면 저마저 나와가 뭐지 떠들고 있어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러나 나는 떠들고 있으니까 안 받으면 그 말이죠. 어쨌든 이 관점의 감옥에 갇힙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럼 자기는 다 옳다고 주장해요. 다른 사람 다 틀린 거예요. 혹은 조금 더 합리적인 사람은 자기도 옳고 저 사람도 옳겠지라고 또 조금 더 합리적으로 나은 사람은 그래요. 어쨌든 간에 전부 다 관점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제 그 자아라는 것을 우리가 특징을 알아야 돼요. 아까 그런 게 자아라는 게 뭔가 하면 생긴 목적이 생존하려고 생긴 거예요. 내 생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긴 게 자아. 그 다음에 개념, 이런 예측 다 나를 보호하기, 생명체를 보호하기, 자아가 생겼는데, 자아는 특징이 뭔가 하면, 나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나는 의심의 덩어리입니다. 의심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아가 생각해 보세요. 저 시커먼 게 왔는데, 그래, 아무것도 아닐 거야. 해가지고 죽는 것보다는, 저게 곰일 거야. 확률이 10%밖에 안 되더라도, 저게 위험한 것일 수도 있어. 라고 의심하는 놈이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자아는 일단 의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의심합니다. 누구나 다 의심합니다. 보이스피싱이 아닐까? 전마가 사기를 치는 게 아닐까? 저 엉터리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닐까? 무조건 의심합니다. 이게 자아가 가지는 특징이에요. 의심에 자아는 부정적입니다. 자아는 긍정적으로 되는 것이 위험해요. 왜? 에이, 저 곰이 있지만 괜찮겠지? 라는 것보다는 조짓다라고 뛰는 게 훨씬 낫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아는 부정적이고 의심합니다. 이게 자아가 갖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토록 부정적이고 그토록 의심이 많고 남의 말을 잘 관점에 갇혀서 남의 말을 왜 이렇게 안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조금씩 이해하실 거예요. 이제 우리가 백날 이야기해봐야 안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나면 무엇이 내가 이런 데 갇혀 있었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이제 자기가 좀 허물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자아는 언제나 부족한 거예요. 자아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그래 이만하면 충분하겠지 하다가 당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하는 게 나을 거야. 조금 더 하자. 나는 부족해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랑받으려고 합니다. 언제나 돈이 더 필요합니다. 언제나 남의 칭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아는 부족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뭐라도 해야 됩니다.
왜? 부족하니까. 뭐라도 채워야 돼요. 공부를 더 해야 되고,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명예도 더 얻어야 되고, 그래야지 나을 것 같거든요. 좋아질 것 같거든요. 막 하다 안 되면 막 수행이라도 더 해야 되고, 막 깨달음이라도 얻으면 막 나아질 것 같아. 그래, 막 깨달음도 없고,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아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끊임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으니까 남의 눈치 보고 남의 말에 예민하고 다 그런 거예요. 별거 아닌 소리에 가슴이 찔리고 가슴이 아프고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왜? 사랑이 부족하니까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웃기죠? 웃기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자아가 있어서 생존이 유리하다 했는데 자아가 있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사랑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끊임없이 뭘 해야 되고 막 늘 불안하고 의심하고 막 이 환장할 짓인 거 여기 또 환장하잖아요. 그래서 자아가 도대체 있는 게 나은지 없는 게 나은지 모르겠어요. 자아가 없어지면 아까 그런 이상한 경험들 해요. 팔을 자른다든지. 그런데 자아는 내가 만들어낸 착각이잖아요. 생명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환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자아가 있잖아요. 자아가 없으면 팔을 자르고 이상한 짓을 한다고요. 조현병이 걸리고. 그럼 자아가 현실에서 있어요. 그런데 자아는 현실적으로 없어요. 내에서만 환상이에요. 그렇지만 없지만 있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있지만 없고 없지만 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아닙니까 이게? 예. 자아가 그런 현상에 있는 거예요. 우리 내가 그렇게 그런 속에 있는 거예요. 2500만 년 전에 부처님께서 이거 우지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는 MRI 찍어서 알았지만 그때는 우지 알았는지 하여튼 대단하신 분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는 이런 상태에 우리가 빠져드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벗어나느냐? 이게 중요한 강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관점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자아의 노예로 평생을 짐작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이하 그 이상도 아닙니다. 그게 전부 다입니다. 관점에 갇혀서 항상 부족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자아의 노예로 짐작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웃기죠. 저번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 자신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형편없다고 생각하면서 남들은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요.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남들은 나를 사랑하기를 바란다고요. 스스로는 자기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남들은 나를 존중해 주기를 원한다.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 일에 빠져 산다고 우리가 지금.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 있나? 두 가지. 자중자애. 스스로 존중하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못났다. 항상 부족하다. 자아의 착각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고요. 이 자아의 착각입니다. 자아가 생명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짜로 만들어낸 환상이라고요. 환상. 그래서 언제나 죽을 때까지 돈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자기는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자아는. 그게 자아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자아의 역할에 빠지면 자중자애, 스스로를 존중해야 됩니다. 스스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스스로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충만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자아 혼자 지가 부족하다 그래요.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이 자아의 부족하다는 자아의 유혹에 빠지면 안 돼요. 뭐 기독교에서는 막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뭐 모르겠어요.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관점의 감옥에서 풀려나야 됩니다. 관점의 감옥에서 풀려나는 방법은 저번 시간에 잠시 했잖아요. 지켜보기입니다. 뭐가 반응이 오면 탁 자기 관점으로 해석하고 대응하는 게 아니라 지켜봐야 돼요. 일단 지켜봐야 돼요.
관점을 적용시키면 안 돼요. 지금 옳다 그러다 하면 안 돼요. 지켜봐요. 지켜보기는 non-justice라고 했죠.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판단하지 않고 letting go. 그래 그냥 놔둬보자. 어떻게 되든지 letting go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non-striving. 내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거예요. 노력한다는 건 뭐예요? 이미 판단이 들어간 거예요. 이건 뭔가 부족해서 내가 노력해서 고치겠다는 판단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켜보기는 이 세 가지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고 letting go, 가도록 놔두고 non-striving,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그 지켜보기를 통해서 관점에서 빠져나오고 자아는 충만함을 느낌으로써 자아의 부족함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오늘 내가 총론 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되면 여러분이 도달하는 게 드디어 나는 진리에 도달했다.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이야기. 진리에 도달했다가 아니라 원래 충만했구나. 내가 원래 진리였구나. 내가 원래 부처였구나.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이거예요. 부족함이 없었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하였구나. 원래 부처였구나. 원래 충만하였구나.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충만함을 느낄 거냐, 어떻게 지켜보게 할 거냐, 요거에 대해서 또 좀 더 하도록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